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의 7월달 배당금이 결정돼서 해당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7월달에 월 배당금은 무려 33원이나 상승한 41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급일은 7월 2일이며 이번 24년도에 월 배당금 지급 이력을 살펴보면 1월달에는 10원 지급되던 것이 2월달에는 40원, 3월달에 48원, 그리고 4월달에 40원, 그리고 5월달에는 13원에서 6월달에는 41원으로 지급이 되면서 이렇게 분배금이 균등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편차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는 이 포트폴리오에 10개 이상의 리츠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다 보니까 분배금 지급 일시가 각기 달라서 매 월마다 지급되는 분배금의 차이는 있지만 전년도 동월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6월 배당락에 있는 배당금이 33원이 증가하였고 6월만 그런 것이 아니라 5월달에도 전년도 동월 대비 5원이 상승하였고 4월에도 3원이 상승하는 등 종합 리츠 성과가 생각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렇게 분배금 지급 이력을 합산을 해봤더니 24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분배금은 192원이 지급돼서 월 평균적으로 32원이 지급이 되고 있으며 23년도에는 총 배당금이 311원이 지급이 되어서 월 평균적으로는 26원 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분배금 지급 상황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의 분배금 합계는 192원으로 전년도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분배금 합계액이었던 161원보다 무려 31원이나 증가한 모습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타이거리츠 부동산 인프라의 지난 연간 배당금 지급 이력도 살펴보면 21년도에는 300원 지급이 되던 것이 22년도에는 305원, 그리고 23년도에는 311원으로 해서 분배금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리츠 산업의 최악의 구간인 현재 고금리 환경에서도 분배금이 약간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가 않고 오히려 조금씩이나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은 인상적인 모습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아마도 미국의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는 3개월에서 1년 이내에 한 차례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좀 잘 버텨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인적인 고금리 환경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분배금이 더 높게 지급되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풀이가 되지만 그럼에도 고려해야 할 리스크 측면도 이 리츠들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2년도 초반부 이후로 리츠들은 굉장히 힘겨운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국내의 맥쿼리 인프라나 국내 소형 중형 리츠뿐만이 아니라 대표 대장주격인 리얼티 인컴 또한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변동성이 결코 적지 않은 산업으로 미국의 금리의 방향성과 시점은 100%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살인적인 고금리가 길어질수록 리츠 회사들이 겪는 데미지도 상당한 부분을 감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트폴리오 내에 이런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의 경우에는 약 10개 이상의 리츠 회사들이 섞여 있는데 모든 리츠들이 이 현재 고금리를 이겨낸다는 보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리츠 회사들의 주가는 리얼티 인컴이나 맥쿼리 인프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전에 한번 공유를 드린 것처럼 22년도 초반부부터 엄청난 주가 하락을 상태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금리 인하 시기가 기다려지고 예상됨에 따라서 리츠들의 주가도 조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전 전 하락점이 3,900원대까지 떨어진 시점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추가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건 리츠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잔인한 고금리 상황은 사실상 모든 기업들에게는 악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리츠 산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종합적인 포트폴리오 관점의 투자가 진행되는 상품의 ETF에 투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상위 5개 혹은 50% 비중 기업이라도 최대한 내가 그 대상을 알기 위해서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도 있고
이제 6월달이 마무리되면 2분기가 마무리돼서 각각의 실적 발표들과 IR 자료들이 쏟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대상들에 대해서 더 잘 알고자 그러한 정보들을 최대한 취득하고, 그리고 투자 시장에서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는 대가들의 이야기, 주로 책을 많이 읽어두는 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기준으로 약간 니치는 사실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재미없는 투자 상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주가 4,6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당 배당금은 23년도에 311원이 지급되었으나 그보다 10% 정도를 차감한 280원 지급을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계산해 봤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들어갔을 경우에도 1억 원을 기준으로 주가 4,600원을 기준으로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21,739주를 소유를 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 곱하기 주당 배당금인 280원을 대입하면 연간 배당금은 609만원으로 약 6%를 수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츠 상품은 타이거 리츠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금을 비과세 처리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급받은 연 배당금을 600만 원을 이제 재투자를 하면 원금이 1억 1000만 원 정도로 증가를 하게 되고, 주가를 연평균적으로 한 4.5% 정도 상승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1년 뒤에는 4,810원의 주가를 형성하게 되고, 지급받은 배당금 609만 원을 가지고 이 4,810원으로 해서 대입을 해서 주식을 더 사게 되면 주식 수량은 23,005주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당 배당금 또한 훨씬 더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배당금 성장률을 4.5%로 계산하면 내년도에는 13원 정도 배당금이 인상돼서 293원이 지급된다고 가정하였을 때도 연 배당금은 674만원 수준으로 1년 만에 약 12% 정도 배당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대로 쭉쭉쭉 흘러갔을 때는 약 5년 뒤에는 배당금만을 재투자하고 4.5%의 배당금 성장률과 주가 성장률이 이어졌을 때에도 5년 뒤 관점에서 원금이 1억 6,200만원 수준으로 62%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5년 뒤에 형성되는 주가 5,400원에서 5,600원 정도가 금리 인상 직격탄을 맞기 직전의 주가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주가가 4년에서 5년을 잡고 회복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현재 배당률에서 차감 10% 정도 된 280원이 지급된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도 앞으로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시나리오로 흘러갔을 때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황을 파악을 하더라도 사실 투자에서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런 금리의 방향성 같은 부분을 저 같은 일개 개인이 예측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긍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다 같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 리츠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금리 인상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제 리츠 투자를 했으니까 금리가 내려줬으면 좋겠지만, 미국의 이제 데이터들을 보면서 정말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저는 계속해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금리 인상이 일어나더라도 미국 장기 채권이 아닌 리츠 투자를 하는 이유도 배당금 6%에서 7% 정도를 월배당으로 받으면서 생각보다 더 장기화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경우에도 월배당금 6% 이상을 받으면서 기다리는 포지션을 취하겠다 관점에서의 확률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 방식을 고수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수익률을 얻는 투자 상품은 없기 때문에 개인별로 추가적인 생각 정리와 자산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선택하면서, 그리고 이 리츠 자산에 대한 세부적인 특징을 충분히 공부한 이후에 리츠 자산에 대한 투자가 처음이신 경우에는 특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 및 비과세